안녕하세요, 팬더입니다. 이번 영상은 다시는 일본에서 나올 수 없는 희대의 명작 아키라입니다. 아키라를 폭주족들이 오토바이를 타다 친구끼리 싸우는 작품으로 알고 계셨다면 꼭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많은 사람이 아키라를 명작이라고 하지만 난해한 내용 때문에 무슨 작품인지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도 많으셨을 겁니다. 아키라를 명작이라고 하는 이유를 들어보면 버블 경제 시절에 엄청난 제작비가 들어갔다거나 섬세한 작화와 화려한 연출 때문에 명작이라고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죠. 물론 아키라가 당대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나온 애니메이션 중에서 가장 작화와 연출이 뛰어난 작품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아키라가 왜 명작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각본 때문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아키라가 명작인 이유를 설명할 때 작화나 연출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20% 정도라면 각본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80%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폭주족 오토바이 타다 넘어지는 소리냐고요? 아키라라는 녀석은 결국 뭐하는 놈인지도 모르겠고 무슨 결말인지도 이해가 안 되지만 화려한 장면들 때문에 명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아키라는 폭주족들이 오토바이를 타다 친구끼리 싸우는 작품이 아니라 일본 사회를 뛰어난 방식으로 비판한 작품이기 때문에 명작이라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전에 아키라의 이 장면 때문에 도쿄올림픽이 중지될 것을 예언했다는 설이 돌았었는데 결국 이 예언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2021년 도쿄올림픽은 개최되었습니다. 비록 도쿄올림픽 중지는 예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일본의 미래를 예언한 것은 거의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구로사와 아키라, 고바야시 마사키, 쯔부라야 에이지 등의 태평양 전쟁을 경험한 감독들은 일본 사회의 문제점들을 직설적으로 비판했었습니다. 다들 아키라를 80년대 버블 경제의 선물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직설적인 사회 비판이 어려워진 시대 상황을 반영한 돌려가기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키라의 원작자인 오토모 카츠히로는 일본 사회를 비판하기 위해서 현실의 일본 그 자체를 아키라에 담았다면 지금쯤 극우단체들의 표적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이버펑크와 스팀펑크에서 펑크는 저항을 뜻합니다. 오토모 카츠히로는 사이버펑크라는 장르를 빌려와서 일본 사회에 저항한 작품이 아키라인 것입니다. 아니, 아키라 어디에 사회 비판이 담겨 있고 사회에 대한 저항이 담겨 있냐고요? 이제부터 원작자가 직설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돌려서 말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작품을 표면적인 스토리만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하면 작품을 10분의 1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작품에 담겨있는 상징을 이해해야 이 작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아키라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보통 일본에서 아키라라는 이름에는 발글명자를 많이 씁니다. 하지만 이 작품의 제목은 발글명도 아니고 히라가나로 아키라도 아닙니다. 가타가나로 아키라라고 표기되어 있죠. 발글광, 발글명, 빛날 휘의 훈독이 모두 아키라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뜻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작품이 시작할 때 밝게 빛나는 빛이 나오고 후반부에서도 아키라는 빛으로 표현됩니다. 즉 아키라라는 이름 자체가 밝게 빛나는 빛, 원자폭탄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아키라가 단순히 원자폭탄만을 은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작품에는 아키라 외에도 다른 초능력자들도 등장하는데요. 25호 키오코, 26호 타카시, 27호 마사루, 그리고 문제의 28호 아키라입니다. 아키라의 28호는 철인 28호에 대한 오마주입니다. 아키라와 철인 28호의 주인공 이름은 동일하게 카네다 쇼타로이고요. 1945년 7월 16일 맨해튼 프로젝트의 28번째 실험체를 사용한 최초의 핵폭발 실험이 성공하게 됩니다. 아키라가 폭발한 날짜도 7월 16일이죠. 철인 28호와 아키라의 28은 여기에서 의미를 가져온 것이고요. 트리니티 실험 이후 두 종류의 핵폭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핵분열 폭탄인 리틀보이와 핵융합형 폭탄인 팬맨인데요. 이 두 개의 폭탄은 일본에 떨어지게 됩니다. 아키라가 이러한 이유로 핵을 은유하기는 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아키라는 일본이 제어할 수 없는 힘, 다시는 손에 넣어서는 안 될 힘을 상징합니다. 아키라의 주제를 좁은 의미로 보자면 일본은 과연 핵을 손에 넣었을 경우 그 핵을 제어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지만 주제를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일본은 과연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 재무장 국가가 되었을 경우 그 군사력을 제어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원작자인 오토모 카츠히로가 말하고 싶었던 주제였던 것입니다. もしお前の言う通りアキラのような力を得ることになってそれをコントロールできるのかと聞いているのだ。 이 대사는 もしお前の言う通りアキラのような力を得ることになってそれをコントロールできるのかと聞いているのだ。 이런 의도의 질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일본은 2006년 아베 시대가 열리기 시작하면서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 재무장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일본 정부는 신의 힘을 가진 아키라를 컨트롤하려다가 실패해 1988년 7월 16일 아키라가 폭주하여 도쿄는 잿더미가 되고 아키라는 분해되어 극저온 냉동시설에 봉인당하게 됩니다. 1945년 일본은 태평양 전쟁 패전 후 메가더 사령관에 의해 군정 통치를 받으며 헌법을 개정하도록 강요받게 됩니다. 미국의 강요에 의해 일본은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헌법 제9조에 따라 군대 보유가 금지되고 전쟁과 무력 행사를 영구히 포기하며 국가의 교정권을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일본이 자신의 군사력을 통제하지 못하고 폭주하다가 원자폭탄을 맞고 군사력을 봉인당하게 된 역사적 사실을 은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키라는 봉인당한 일본의 군사력 그 자체인 것이죠. 평화헌법에 따라 일본의 군사력이 봉인된 후에도 지금까지 끊임없이 평화헌법 개정을 시도하듯이 작품 속의 일본 정부는 봉인된 아키라를 대신하여 통제 가능한 힘을 얻기 위해서 다른 초능력자들을 키워내려고 합니다. 今このネオ東京をあのアホどもに渡せというのか。非常事態宣言を発令し最高幹部会議のメンバー全員を拘束。てが大見様や他の幹部もクーデター部隊に大佐め武装決起するとは 초능력자들을 키워낸 시키시마 대령은 결국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군부에 의해 군국주의가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이 방송은 보시는 스폰서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1968년 프랑스에서는 프랑스의 베트남전 참전에 저항하는 68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68혁명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1968년 일본에서는 전학공투회의 줄여서 전공투라고 불리는 사회저항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키라에서 반정부 게릴라들은 전공투에서 모티브를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의 네오 도쿄는 68년처럼 혼란스럽고 새로운 사회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었던 것이죠. ネオ東京放送は報道の自由を守るべくこの戒厳令下を単独で取材中です。皆様、ただいま軍より強行着陸せよとの不当命令が我々に向けて発せられたのです。報道の自由は今 원작자인 오토모 카츠히로는 언론의 자유를 잃어버린 2019년의 네오도쿄를 상상했었는데 2010년 일본의 언론 자유 지수는 11위였지만 2022년 현재 일본의 언론 자유 지수는 71위로 추락해 있습니다. 시마 테츠오는 26호 타카시와의 충돌로 인해 엄청난 초능력을 얻게 됩니다. 테츠오는 보육원 시절부터 친구인 카네다 쇼타로에게 열등감과 부러움을 가지고 있는데요. 카네다 쇼타로는 전쟁 이전에 이성적인 일본인을 상징한다면 시마 테츠오는 태평양 전쟁의 패망으로 열등감에 휩싸인 일본을 상징합니다. 테츠오에게 초능력이 생기자 테츠오는 우월감에 도취되어 세상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일본이 군사력을 다시 가지게 된다면 패전 후 가졌던 열등감이 증폭되어 우월감으로 나타나고 우월감에 도취되어 세상을 파괴할 것이라는 우려인 것이죠. 前みたいに大きい人間がそんな風に力を使っちゃいけないって言ったんだ。あなたのように力を使ってはいけないわ。何？やがては自分でその力を抑えられなくなる。
오토모 카츠히로는 이런 대사를 통해 일본이 군사력을 함부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경고를 한 것입니다. 태평양 전쟁의 패망 후 일본인들의 마음은 이 아키라가 폭발한 흔적처럼 뻥 뚫려 있었습니다. 일본인들이 잃어버린 자신감과 자존심을 1964년 도쿄올림픽과 1970년 오사카 만국박람회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이벤트는 일본이 패전의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섰다는 것을 일본인들에게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에게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일본인들은 도쿄올림픽과 만국박람회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베가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도쿄올림픽을 강행했었던 것이고요. 이 올림픽 스타디움 장면부터는 한국 업체도 참여했었는데요. 당시 한국 업체의 실력도 굉장히 뛰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테츠오는 일본을 상징하는 빨간 망토를 두르고 우길기가 연상되는 왕자에 앉아 있습니다. 우길기와 올림픽 모두 과거의 영광을 상징하고 왕자에 앉은 테츠오는 덴노처럼 보이죠. 테츠오는 대동경제국의 덴노가 되려 하지만 자신의 힘을 주체하지 못하고 망신창이가 되어갑니다. 哲夫君には無理だったのさ。 일본의 재무장은 무리입니다. 테츠오는 결국 자신의 힘을 제어하지 못하게 되고 아키라라는 빚에 휩싸이게 됩니다. これではまるで宇宙が誕生したユーロ君。 아키라는 테츠오의 힘을 봉인하기 위해 새로운 우주를 창조해서 데려가게 되고 25호, 26호, 27호는 빛에 휘말린 카네다를 꺼내기 위해 빛 속으로 들어가서 카네다를 꺼내준 후 아키라를 따라 다른 우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키라가 만들어낸 새로운 우주는 작아져서 테츠오의 손안으로 들어와서 사라지게 되는데요. 원작자인 오토모 카츠히로는 모든 초능력자를 다른 우주로 보내듯이 일본의 제국주의는 일본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는 것과 아키라와 테츠오를 포함한 거대한 힘이라는 것은 결국 일본 국민의 손에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키라와 테츠오는 사라졌지만 그 힘은 일본 국민의 손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죠. アキラの力は誰の中にも存在するわ。 이 대사를 보면 일본 국민 누구에게나 아키라를 만들어낼 힘이 있음을 말하고 있고 哲夫君は私たちの一番新しい仲間。あの人のしていることは私たちの責任でもあるの。 그래서 태평양 전쟁을 저지른 일은 일본의 책임이고 일본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테츠오라는 제국주의의 망령을 다른 우주로 보내버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원작자는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작품을 아무것도 모르고 보면 그림 잘 그린 거 말고 뭐가 명작이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 작품의 역사적 배경과 상징을 알고 보면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통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반성과 비판, 그리고 일본이 다시 재무장을 통해서 군사력을 손에 넣게 될 경우 제어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경고와 우려가 있는 작품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원작자의 우려대로 1991년 자위대의 해외 파병이 이루어지고 지금까지 끊임없이 평화헌법의 개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해야 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이 필요해서 쿼드의 역할을 키우고 있는데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여 남중국해를 장악할 것이 우려되는 이 시점에서 미국은 일본을 재무장시키는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도 있습니다. 2014년만 해도 NHK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평화헌법 개정에 대해 반대가 38%, 찬성이 23%였지만 최근 일본 NHK의 여론조사를 보면 개헌 찬성 의견이 35%, 반대는 19%입니다. 전쟁을 겪은 세대들이 많이 죽고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젊은 세대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에 따른 일본의 재무장은 멀지 않은 미래에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본 극우단체들이 아키라를 폭주족들이 오토바이 타는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으로만 알고 있는 것을 보면 오토모 카츠히로의 고도의 돌려까기는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에서나 한국에서나 아키라가 태평양 전쟁을 반성하고 일본 사회를 비판한 작품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까워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진짜 원작자의 우려대로 일본이 재무장할 경우 테츠오 마냥 난장판을 벌이게 될 게 자명한데 아키라의 이런 우려와 경고가 하나하나 예언처럼 이루어져 가고 있네요. 여러분은 지금 고품격 영화 채널 무비팬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아키라가 다시 보고 싶어지시거나 아직 아키라를 못 봤지만 이 해설을 보시고 보고 싶어지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키라 블루레이는 25주년판과 30주년판이 있습니다. 저는 아키라를 수도 없이 봤었지만 극장에서도 봤습니다. 아마존에서 팔고 있는 25주년판과 국내 극장 상영 당시 사운드 스펙은 DTS HD였는데요. 사운드가 좀 심심했었습니다. 국내 정발 4K 블루레이에는 30주년판의 리마스터링된 사운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사운드 스펙은 돌비 트루 HD인데요. 정발판은 화질도 향상되었지만 음질은 아마존의 25주년판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향상되었습니다. 5.1 채널 스피커가 있으시다면 극장에서 들었던 사운드와는 완전히 다른 사운드를 들려주는 정발판 블루레이로 감상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제 아키라가 왜 명작인지, 도대체 무슨 이야기였던 것인지, 결말이 무슨 의미인지 모두 이해가 되셨나요? 아키라 감상평을 보면 대체로 스토리는 허술하지만 시각적으로는 만족한다는 평가가 대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키라는 배우가 너무 이쁘다 보면 작품의 내용보다는 배우의 외모에 관심이 쏠리듯이 시각적인 화려함에 관심이 쏠리다 보니까 작품의 주제나 메시지는 정작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작품입니다. 레디 플레이어 1에서도 카네다의 이 빨간 오토바이가 등장하였듯이 서양권에서도 아키라의 인기는 상당합니다. 할리우드에서도 끊임없이 아키라를 실사 영화로 만들려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지만 공각기동대의 사례를 보면 미국 애들은 시각 효과에 집중하다 보니 원작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배경이나 주제 따위는 모르고 만들기 때문에 아키라가 영화화 되더라도 태평양 전쟁에 대한 반성이나 일본의 재무장을 우려하는 그런 주제의식 따위는 없는 화려한 액션 영화에 그치게 될 것이 뻔해 보입니다. 한국 영화 마녀의 경우를 보아도 어린이들을 데려다가 초능력자로 키웠는데 그 초능력자 중 하나가 탈출해서 잡으러 가는 스토리는 가져왔지만 정작 아키라의 원작자가 말하고자 한 메시지는 가져오지를 못한 오락 영화가 되었습니다. 마녀처럼 아키라의 오락성만 가져오는 영화가 아니라 원작자가 말하고자 한 주제도 가져오는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디카프리오 형이 아키라를 실사 영화로 제작 중이신 것 같은데 제발 아키라에 대해서 좀 알고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적으로든 내용으로든 앞으로 아키라 같은 작품이 일본에서 다시 나올 수 있을까요? 일본이 과거와 같은 힘을 다시 얻게 되었을 때 일본은 테츠오처럼 폭주하지 않고 그 힘을 제어할 수 있을까요? 일본은 과거를 책임져야 하고 군국주의의 망령은 다른 세계의 우주로 보내버려야 하고 일본의 재무장이 어떤 문제를 일으킬 것인지를 경고한 20세기 슈퍼 하이퍼 울트라 메가 블록버스터 명작 아키라의 해설을 마칩니다.